반갑습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죠. 한눈에 살펴보는. 그래서 지금 오늘 선생님들께서 AI 교육 착수 워크숍이기 때문에 뭘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이 됐을 때도 똑같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 10년, 아니 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런 고민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이 PPT 파일에서도 보시지만 AI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AI 교육, 그다음에 이제 실제 AI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례 발표가 있으시긴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처음 지금 이렇게 특강을 한 경험도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제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원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그래도 저희 할 때는 학생들 얼굴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제 특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얼굴을 전혀 못 보면서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거라 서로 이제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제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눈에 한번 AI 교육은 뭐야? 그 다음에 AI 교육을 우리 왜 하지? 그 다음에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각 개인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전의 삶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 국가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교육 쪽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각 사회 비즈니스 면에서는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했고요. 벤처 기업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나온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데 교육 쪽만 강력히 그 발을 안 빼려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냥 강제로 갔다가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교육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태로 지금 저희가 들어온 거고요. 그럼 개인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존의 삶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는 지금 우리가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효과적으로 이걸 이겨낼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거의 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그 경로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그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또 거기에서 위험한 요소는 뭐인지 우리가 이제 그런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술 기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 협업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무접촉 거래다. 그래서 언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은 언택보다는 온택이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지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택을 넘어서 지금 온택이다. 그러면 언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그냥 쓸데없이 많이 만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만남이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만남을 자동적으로 자동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 프로세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부분도 더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개인이나 국가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뭐냐면 정확성과 예측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언제 가야지?
어디가 위험하니까 막아야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때 정확성과 예측성인데 그건 데이터로부터 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그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자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AI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두 다 그럼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되느냐? 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고 나중에 인간이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AI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디지털 교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거에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 이제 바로 AI,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전달할 스트림,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어디로부터 오냐?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옵니다. 센서가 부착된 기기를 통해서 우리 스마트폰도 센서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각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간단한, 제가 이제 시간이 계속 지체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 IT 기업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만 사용하면 전부 다 디지털 IT 기업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사용해서 혁신의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제품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컴퓨터만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 개인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교수자 중심으로 했던 게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디지털 교육 쪽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는 좀 카이스트 경우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전산학과의 CS101이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이 강의를 실제로 얘는 앨리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자 맞춤형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의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했습니다. 대학들도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대학들, 성균관대도 이번 학기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가지고요. 처음에 한두 달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착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 제자들도 보면 현장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익숙해져서 이제 교육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능정보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자료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각화만 좀 따로 한 거니까요.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는 인공지능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도 이제 제가 소프트 교육하고 인공지능 간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시범학교 하셨던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아마 AI 교육 선도학교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그럼 AI 교육은 뭐야? 소프트웨어 교육 안 하고 이제 우리가 AI 교육으로 넘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제 AI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에 필요한 생활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도 생활기술이었어요. 기술이라는 게 시대에 맞춰서 바뀝니다. 그래서 AI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별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생활기술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학습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업을 얻는 취업하는 방식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클라우드웍스 대표님 오셨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1인 1기업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확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AI 교육을 하면은 모든 도메인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교육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전공하고 관심이 있는 도메인의 그 전문 영역에 이 새로운 기술을 갖다 접했을 때 새로운 가치,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AI 기업은 궁극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만든 거다 보시면 되겠어.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에는 비판적인 사고력 다 알고 계신, 그러면서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그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것을 빠르게 전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못됐을 경우에 탄력성 바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아니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활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I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일단 정의를 먼저 하면은요, AI 너무 어렵게 나오는데요.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용어를 다 제외하고도 AI는 새로운 리터러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새로운 리터러시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모두가 이런 리터러시 퇴치가 또 하나의 도전 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AI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왜 그동안은 우리가 명령어를 주어가지고 기계를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제 기계 스스로 지능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 디시전 메이킹까지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기계한테 인간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아웃소싱하는 단계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문 지식을 아웃소싱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요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 AI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들을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도 학습을 통해서 하거든요.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는 데이터를 이진수다, 뭐 숫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인공지능 교육할 때는 숫자 넣는 거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넣고 소리 넣고, 자, 인간이 지식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해를 도달하기 위한 규칙을 사용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규칙 기반 시스템들을 많이 했어요. 전문가 시스템.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딥러닝까지 그렇게 간 거고요. AI는 자기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에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AI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뭉쳐서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최근에 페가시스 시스템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말 소비자들은 AI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인식 분석한 겁니다. 제가 시각화한 것만 보시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신은 AI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나는 AI 기술을 한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AI 기술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게 AI 기술인지 뭔지 모르고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AI 구동되는 어떤 서비스나 장치들을 거의 한 77%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면은 거의 다 비즈니스 쪽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 본인들이 AI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실제로 이제 시스템에 보면은 나 AI 정도 알아, 기계도 생각을 한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AI를 이해를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예.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그때 그 이세돌 바둑 뒀을 때 우리들은 거의, 저는 100%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알고리즘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50%다. 그 다음에 AI가 음성을 인식할 수 있어? 그렇게 보시면 음성을 이해할 수 없어. 과연 얘가 이해할까? 이런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AI는 인간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30% 정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AI가 두렵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가 두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AI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그만하고 우리 AI 교육 할까? 이 표가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지 해서 고민해가지고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AI 교육은 뭐고 소프트 교육이 뭐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기 3사는 3차 산업혁명이고 4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3차하고 4차,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이 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4차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럼 3차일 경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왜 기계로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도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컴퓨팅 파워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집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명령을 프로그램이라는 걸 작성을 했어요.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 아웃풋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은 기계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뒀었어요. 3차는 왜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4차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작업 처리했던 걸 스마트화 시켜가지고요. 인간은 밖으로 나와서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만 저희가 가이드만 해주면 돼요. 보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AI 교육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가고, 저 아웃풋이 뭘까요? 아웃풋. 데이터와 아웃풋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는 패턴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고 패턴을 집어넣고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계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을 이제 기계한테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 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정보 처리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아웃소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보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기계한테 아웃소싱하고 인간은 이제 재밌게 놀러 가면 됩니다. 예. 이제 놀러 갈 수 없겠죠. 지켜봐야 되죠. 왜? 이 기계가 AI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그게 제대로 잘 결정이 됐는지 디시전 메이킹이 됐는지 우리가 더 인간은 그걸 봐야 되고, 그래서 실제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계를 더 감시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들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로 해놓은 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새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 AI는 같은 맥락에서 출발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AI 기술과 접목해서 또 하나의 AI 리터러시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AI 리터러시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아직 정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AI 리터러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리터러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저 AI 교육은 또 다르게 뭐냐면 실제 인간이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는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계속 이제 선생님들 특강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것 플러스 AI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AI 구현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치, 엔트리에 AI 각각의 블록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었죠.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 중, 고 다 같이 선생님들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그런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왜 지금 AI 교육을 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AI 구현 플랫폼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초중고에 맞게끔 구현 플랫폼이 있고, 아마 제가 발표하고 이후에 선생님들 사례 발표했다는데 구현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일 때는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왜? AI는 모든 경우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플랫폼 안에서는 새로운 이제 나만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나만의 새로운 모델들을 구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동안 ICT 컨슈머에서 ICT 코메이커로 갔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뭔가 메이커 만들어 보는 걸로 갔다가, 제가 정의하는 거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확 와닿을까 고민하면서 저기 ICT 코 이노베이터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AI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코 이노베이터를 만드는 거다. 없었던 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AI 교육 뭐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AI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 미래의 노동자는 인간하고 지능을 갖는 기계입니다. 이게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기계가 우리하고 같이 일할 동료가 된 겁니다. 동료를 지피지기면 백성백승이라고 내 동료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리는 게 바로 인공지능 교육이다 얘기합니다. 아마 시간이 없다고 빨리 끝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 사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싱가포르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런 AI 이제 코스들이 여러 개 있고요. 요즘 들어가서 이거 열심히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I가 무엇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쭉 그 워크숍을 했대로 3시간에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그다음에 AI 교육할 때 AI 윤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AI 교육, 윤리 교육이 따로가 아니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 수학 다시 하셔야 됩니다. AI는 수학입니다. 수학 확률 모르고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은요, 정규 분포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자, 모든 통계 분석은 정규 분포로부터 기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형외기는 정규 분포, 정규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는 것은 정규성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는가 봤더니 비모스 통계도 합니다. 그래서 비모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비모스 통계 쪽도 같이 조금 더 보셔야 된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선형외기를 기반으로 해서 선형외기는 뭐냐면 통계 분석 툴 중에 프로그램 중에 가장 분석 툴에 선형외기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가 민스퀘어라 오류를 0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인데 예측한 값하고 맞게끔. 그래서 실제로 선형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거고 이제 준비되셨으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정보과학연합에서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교육 표준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자료를 아마 창의재단에는 이미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하나 영역으로 인공지능 영역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넣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올해 지금 또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같이 아마 공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창의재단에서 작년에 했던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체계 탐색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국의 경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이해, 그다음 인공 데이터, 알고리즘, 적용,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렇게 5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놨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도 이미 탑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3가지 역량으로 봤는데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그다음에 이것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사고력, 여기까지를 통해서 AI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교육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추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우리 AI 교육을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교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 코기메이트, 티처블 머신 다 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밑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파이터치를 좀 한번 저희가 기울여서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집어넣고 인공지능 교육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데이터가 중요해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게 인공지능 교육이에요. 트레이닝을 다 시키고 나면은 그 데이터에 맞는 모델이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닌 다른 데이터가 들어온다? 또 다시 훈련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블랙박스로 다 담아놨는데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더 활성화되면 그 블랙박스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과기정통부에서 AI 허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훈련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도 데이터를 만들 때 라벨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중에 어떤 걸 받아들일 것인지 이건 수작업이에요.
예, 이게 잘 돼야만이 실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라든지 영상 인식이라든지 얼굴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벨링하는 것도 아마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나온 데이터 증강현실 아바타 나온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라벨링하는 방법들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쭉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툴이 이겁니다.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하실 선생님들, 아까 뭐 티처블 머신은 처음 시작하다가 초등 단계는 참 좋은데요. 더 나 하고 싶다. 진짜 알고리즘도 한번 건드려 보고 싶어. 야, 이 모델이 과연 맞는지 알고리즘을 건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저거 다 짰는데 있더라고요. 괜히 짰어요. 그때는 없어갖고 다 짰거든요. 저기 보시면 클래스파이어 해가지고 저게 보면은 인간의 눈은 굉장히 인식하기 쉬워요. 아, 이거 다른 거네? 다른 거네. 그런데 기계는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씁니다. 근데 저기 보면 가까이 있지만은 다른 그룹이에요. 다른 클래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알지만, 우리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기계는 몰라요. 저걸 학습시키는데 쓰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티처빌 머신 이런 데는 블랙박스로 돼 있어서 안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건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갔지만 고등학교 정도 오면 이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들어가 보면 파이썬은 꼭 해야 돼요. 파이썬에 익숙해이면 들어가서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고칩니다. 보고 고치고 나면은 이걸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하니까 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 연구회 하실 때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I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두뇌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인공지능 할 때는 직접 이제 확률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지안 방법 갖고 기계학습들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 갖고 넘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IoT 때문에 그래요. 사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것 가지고 머신러닝 기본에 있는 것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이제 아마 이제 AI 교육은 딥러닝까지는 안 가고 머신러닝까지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걸로 되고,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딥러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워크숍에서 선생님들이 처음 시발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제 이따 케이스 연구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스타트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부터 선생님들이 시작해, 초등교육은 여기서부터 해.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케이스 스터디 한 것들을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스케일을 확대할 것인지 이걸 지금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AI 보면은 무한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꼭 학생들이 알아야 돼. 각 우리가 중국의 사례, 싱가포르 사례 봤지만요, 각 나라별로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또 AI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이게 처음 발을 디뎌놓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 마찬가지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아직은 이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교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못 하시니까 아마 제가 과기정통부에서나 교육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이미 데이터 바우처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것 갖고 선생님들은 못 써요.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것을 또 다시 정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교육에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아마 각 부처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향, 바이어스 문제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AI 알고리즘 들어가서 보시면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AI가 필요하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부처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중하고. 그럼 교사들은 나 AI 교육하면 무슨 이점이 있어? 우리한테는 AI 교육하면 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돼? 소프트웨어 교육했더니 일만 많아졌어. 아, 이거 힘들어. 또 AI 교육 이제 또 더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AI 교육이 활성화돼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도 나오고 잘 나오게 되면 이 교육 입장에서는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사의 일부분은 아웃소싱을 주고 나는 실제 이제 교육 컨텐츠, 교사 학습 방법 이런 것만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버추얼 러닝 인바이러먼트가 구축이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을 겁니다. 학생의 교육 형태들을.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그 시스템을 구축한 학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참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부처에서도 이제 버추얼 러닝, 이제 교육부 특히 더 교육 환경을 바꿔주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기술들이 이제 교육 현재 인프라로 들어가고 교수법까지도 그냥 교육의 그 건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한테 교육에 주는 가장 큰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우리 하나 또 숙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I는 인간의 기술을 향상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의학에서 요즘 AI 교육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의학에서는 AI 많이 있죠. 뭐 암을 진단한다든지 거의 뭐 인간보다 진단율이 높거든요. 그것에서 인간 기반, 이제 인간은 마지막에 디시전 메이킹하는 인간 기반 분석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교육은 뭐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AI 교육 통해서 AI는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 이제 누구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교육은 초중등 단계에서 뭐 너 어디까지 시켜, 많이 시켜 이런 것보다는 야 이게 AI가 내 삶에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이로 인해서 AI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인지시키는 것까지가 AI 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인지가 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자기가 연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전공하는 관심 있는 도메인하고 이게 융합이 된다고 보시고 되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굳이 AI 플러스 X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고 AI 플러스 다른 과목보다는 실생활의 문제하고 접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과안의 어떤 내용 그렇게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그 AI 문제들 그걸 좀 찾아내 주셨으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